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이세돌 대 알파고, 인공지능 기술 개발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원영아 시청자 평가원과 과학기상팀 정혜운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세계 대결에 대한 보도가 계속 잇따랐는데 먼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빅 이벤트가 열리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텔레비전 중계를 보며 응원하고 환호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요. 최근 이러한 장면이 또 한 번 연출되었습니다. 바로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었는데요. 5번에 걸쳐 치러진 대국은 4대1로 알파고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대국은 두 바둑 기사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인간과 그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큰 흥미를 이끌었는데요. 따라서 다양한 뉴스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단순한 바둑 중계에서부터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과정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전달되다 보니 이세돌 구단의 가족사를 중점적으로 다룬 꼭지 또한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나친 사생활의 노출은 연예인의 신변 잡기를 좇는 듯한 인상을 준 부분도 있어 아쉬웠습니다. 지난 겨울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주인공이 바둑 기사였던 점과 이번 대국은 바둑 열풍을 이끌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단어 선택은 바둑이 그동안 마니아층에 국한되었던 비인기 종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이슈와 관련한 다수의 기사가 만들어지고 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때에는 해당 이슈의 흥미나 자극적인 면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다양성과 균형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 보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혜연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은 단순히 바둑 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험 무대였죠. 인공지능의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 IBM이 만든 인공지능 딥블루가 체스 세계 챔피언에 도전했습니다. 예상을 깨고 3승 1무 2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미국의 대표 퀴즈쇼에 역시 IBM이 만든 인공지능 왓슨이 참가해서 역대 퀴즈왕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둑은 인공지능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으로 생각돼 왔습니다. 가로 19줄, 또 세로 19줄의 공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따는 자리에 다시 돌을 두는 패까지 고려한다면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판세 전체를 읽는 직관이 필요하고 수천 년에 걸친 역사 속에서 완성된 정석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이 인간, 그것도 프로 최고수를 꺾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지난해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유럽 바둑 챔피언인 파누이 2단을 5대 0으로 꺾었을 때도 이 바둑 고수들은 그 승리에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보를 봤을 때 9단, 입신의 경지로 불리는 프로 기사들에게는 손쉬운 상대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알파고가 인간계의 대표로 불리는 이세돌 9단에게 1승을 거두면서부터는 상황이 반전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빈틈없는 대처와 또 상식을 파괴하는 새로운 수에 바둑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거기에 비록 지기는 했지만 이세돌 9단의 승부를 향한 강한 집념과 초읽기에 몰리면서도 최선의 수를 찾고자 하는 치열한 고뇌의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감동했습니다. 결국 3연패 끝에 1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바둑이라는 스포츠에 인간의 가능성에 감동했습니다. 뉴스는 국민이 원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알파고의 제작 원리와 알파고의 아버지 허사비스, 그리고 1200여 개의 CPU에 당당히 맞서는 이세돌 구단을 집중 조명하게 됐습니다. 이 구단은 대국전 자신 있다는 말과는 달리 이 대국에서 연패했지만 오히려 더 국민의 사랑을 받은 특이한 사례가 됐습니다. 승부에 임하는 냉철하고 또 처절한 자세, 그리고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의식 등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YTN에서는 이 구단에 대해서 인간적인 면을 부각하는 리포트를 제작을 했지만 그 부분에서 무리한 취재나 또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본인이나 친누나인 이세나 월간 바둑 편집장의 말을 빌어서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이 구단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뇌 스포츠인 바둑이 다시 한번 곽광을 받은 것은 이번 대국의 부수적인 소득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드라마에서의 인기와 또 이세돌 구단의 선전이 이 바둑 붐에 일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YTN은 지상파 방송 외에 처음 대국부터 인공지능 대 인간의 대결에 관심을 지니고 대국 해설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또 승부뿐 아니라 인공지능이 바둑계에 던진 메시지, 그리고 바둑계의 반응, 이세돌 구단의 인간적인 고뇌와 꺾이지 않는 도전 정신 등을 방송 리포트와 구성, 또 대담 등을 통해서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양성과 균형감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취재 대상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앞으로 다른 이슈에서도 이런 보도 방향과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바둑은 조은영과 유창혁, 또 이창호와 이세돌까지 세계 무대를 평정하는 훌륭한 기사를 계속 배출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기세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드라마와 세계의 바둑 대결로 바둑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이 관심과 사랑이 지속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런데 대결에서 결국 알파고가 최종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관련 보도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와 관련해 인공지능 로봇이나 그 기술에 대한 뉴스거리가 쏟아져 나왔고 또 일부 영화 채널에서는 AI나 로봇을 다룬 미래의 모습을 주제로 한 영화를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YTN에서도 각 뉴스 프로그램들을 통해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전달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관련 최첨단 기술이 좋은 점만을 부각하여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건데요. 세계의 인공지능 시장이 2,0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나 우리 기업과 정부가 연구 개발과 투자를 통해 제2, 제3의 구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 등 인공지능 산업의 장밋빛 미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산업이 발달함과 동시에 역사를 통해 인간이 담당해왔던 자리를 대신한다는 장점 뒤에 대량 실업을 야기할 수 있고 정보기술을 독점한 집단이 사회를 장악하게 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뉴스는 알파고의 선전 소식과 더불어 균형 잡힌 시각을 전달해 주기에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통 이슈 분석 코너에서는 세계의 인공지능 기술을 분석하며 오늘 알파고의 승리는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라는 물음으로 끝을 맺었는데요. 단순히 시청자들에게 물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균형 있게 보여주어 시청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보도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네. 인공지능의 그 알파고의 선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이른바 알파고 쇼크라고 불리는데요.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인공지능이 한 분야이긴 하지만 인간보다 우월한 기능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편리하고 또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함께 인류에게 재앙으로 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분야는 새로운 일자리와 또 인간으로서 해결하지 못했던 숱한 난제 해결에 인공지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정보인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구글의 알파고와 IBM의 왓슨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런 인공지능은 의료와 또 주식시장, 정책 결정 등에 충실하고 또 과학적인 조언자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로봇의 두뇌로 활용한다면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을 인간 대신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석탄과 화석 연료로 대량 생산의 길을 열었던 1차 산업혁명, 석유와 전기를 바탕으로 중화 공업이 시작했던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터넷과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된 정보화 혁명으로 불리는 3차 산업혁명을 이어서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인공지능이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 전기 자동차 세계 1위 기업인 이 테슬라의 창업자죠. 앨런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핵보다 무섭고 또 악마를 불러내는 일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약한 인공지능은 알파고처럼 한 분야에만 특화된 연산과 분석 능력을 보이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에 자의식과 판단 능력이 생겨서 마치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터미네이터와 같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인공지능입니다. 결국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인간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폭주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과학계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인공지능의 인문 사회적인 통제 수단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윤리규범과 법률적 제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이번 알파고의 대국을 계기로 이런 논의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도에서도 인공지능의 명과 암을 충분히 분석해서 내보냈습니다. 모니터하신 방송에서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닌 한 부분에만 강조된 리포트를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번 대국이 일주일 동안 이어진 상황에서 전체를 보면 충분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균형 있게 다뤘습니다. 또 이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대안도 전문가의 입을 통해 반영을 했는데요. 리포트뿐 아니라 신율의 시사탕탕과 호준석의 뉴스인에서는 전문가들의 대담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든 것도 인간이고 또 이를 통제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 통제하지 못하는 인공지능은 없는지 또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언론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앞으로 꼭 해야만 할 일입니다. 네, 이번 세계 대결로 바둑 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캠퍼스 24와 사이언스 투데이에 대한 곽정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곽정래입니다. 지난 한겨울을 뒤로하고 자연의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싱그러운 봄이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지성의 상아탑 대학 캠퍼스가 개강과 함께 신입생들로 활기가 넘치고 있는데요. 몇 주 전 YTN DMB가 새롭게 선보인 캠퍼스 24라는 프로그램도 생생한 정보와 톡톡 튀는 구성으로 대학가의 다양한 소식들을 시청자들에게 흥미롭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성을 겸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 청년들의 생생한 대학 생활기를 전하고 있으며 더불어 대학 입시생과 부모를 위한 국내 대학 및 학과 관련 정보와 졸업 후 취업 정보, 그리고 대학을 둘러싼 다양한 현황과 소식들을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시대 각 대학의 생생한 모습과 대학 문화, 대학생들의 고민과 관심사들을 잘 구성하여 시청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대학 공동체가 가진 고민과 현안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관심을 두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지난 5일에 방송된 캠퍼스 24는 국내 대학으로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 24시를 다룬 캠퍼스 핫 이슈와 지역을 넘어 세계를 목표로 나가는 인천대학교 동북아 국제통상학부를 소개하는 캠퍼스 주민, 대학생들의 다양한 동영상 창작물을 소개하는 대학생 UCC, 대학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캠퍼스 뉴스로 구성하여 시청자에게 재미와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1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으로 의사소통 문제, 등록금 마련, 수강 신청,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 조별과제 수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캠퍼스 핫 이슈에서 다룬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24시에 나타난 대학생활 어려움은 심층성에 있어 다소 부족해 보였고 대학 관계자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관련 방안이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캠퍼스 주민 코너에서는 한 대학의 특성학과에 대한 소개와 별개로 프로그램 내용이 전반적인 대학 홍보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코너가 지향하는 목표에 부합하게 대학 내 차별화된 특성학과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된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대학생들의 다양한 동영상 창작물을 소개하는 대학생 UCC 소개 코너에서는 대학 내 다양한 문화와 대학생 활동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입니다. 향후 이 코너에서 다양한 대학생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 대학생들의 학내외 활동을 통한 사회문화적 활동도 다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내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캠퍼스 뉴스에서 캠퍼스의 학생 기자나 통신원을 두어 실제 대학 내 현황과 이슈에 대한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학생들을 통해 현장감 있게 직접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것도 내용으로 구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편성된 캠퍼스 24 프로그램이 대학의 다양한 현황과 소식, 문화들을 대학 밖 정보와 차별화해 관심 시청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좋은 정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사랑받길 기대합니다. 컴퓨터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간 세기의 바둑 대결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중계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지난 한 주간 집중되었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세기 대결은 5년 전 영국에서 설립된 딥마인드의 알파고 존재감을 유감없이 전 세계에 알리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둑계의 신성이라 불리는 이세돌 구단의 집단 지성으로서 모든 경우의 수를 컴퓨터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집약하고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진화를 거듭하는 알파고의 도전과 승리는 우리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흥미와 인식 전환 및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은 수년간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개발하여 머지않아 양산체제에 들어가고 최근 미 국방부가 주관한 세계전환 현장 로봇대회에서 국내 대학 연구소가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로봇이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자율주행 자동화 부분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단계이고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역시 초기 단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의 이벤트를 통해 자극받은 정부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기술 개발 및 응용 분야 적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연구개발 지원금을 확대한다는 소식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 분야에 지원하겠다고 한 연구개발 지원금이 해외 기업들의 동종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에 비해 턱없이 작다는 사실은 나름의 한계로 보입니다.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 공장, 보안 서비스 분야 등 인공지능을 응용한 산업화를 위해 신생기업 및 연구소 등의 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높일 수 있도록 언론의 여론조성 등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응용한 기술 개발 및 확산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나 막연한 불안감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과학기술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부호를 일관되지 않게 사용하거나 자료 화면을 중복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16일 김무성 이한구 비박계 탈락 놓고 충돌이란 기사를 전하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발언 내용 자막이 나왔는데 한 곳에 마침표가 누락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연이어 나타나는 내용 자막의 부호 사용은 가능한 일관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관련 뉴스를 전한 뉴스 속보 자막에서는 확정 지역구 명칭의 가운데점 부호 사용이 통일되지 않아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소지가 있었습니다. 또 바둑 해설자 김장훈, 쯔위 의상 논란이란 기사 제목은 언뜻 봐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줄임표를 기준으로 앞쪽은 김장훈이 바둑 해설자로 나선 것에 대한 설명이고 뒷부분은 걸그룹 멤버 쯔위가 입고 나온 의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별개의 아이템을 한꺼번에 합쳐서 제목으로 보여준 것인데 한눈에 봐도 이해될 수 있도록 가급적 이런 제목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청년 실업률 12.5% 사상 최고치와 너도 나도 국민연금 가입자 사상 최대라는 기사가 6분 간격으로 같은 자료 화면으로 연이어서 방송됐습니다. 같은 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자료 화면을 공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칫 시청자들에게 중복되거나 식상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14일 체험농장 인기의 농민들도 교사 수업이라는 기사는 농장을 방문하는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농장 주인들이 수업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앵커 뒤 배경 화면의 장면은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채 사람을 묶은 섬뜩한 장면인데 기사 내용에도 이 체험이 무엇인지 설명이 없어 아쉬웠고 적절하지 못한 화면 사용이었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선거 여론조사와 언론 보도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20여일 남았습니다. 선거철 막바지 언론 보도는 각 정당의 긴박한 후보 공천과 후보 경선으로 총선 관련 보도가 넘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정폭되어 여론 관련 보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각 정당의 후보 경선도 지역 구민과 당원들 대상으로 휴대폰 여론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전화 여론조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휴대전화 불법 위장 전입과 여론 결과를 왜곡 조작해서 고발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공정한 여론조사 보도가 곧 참여정치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길입니다. 여론조사는 현대 정치에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며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최근 들어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여론조사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언론의 여론조사가 국민들의 관심사인 정책과 쟁점에 관한 문제보다는 정당이나 후보자 간의 지지율 위주로 이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19대 국회가 여러 측면에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번 20대 국회에 기대하는 국민들의 여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겨우 20여일 남은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과 정책 실현 가능성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언론 보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선거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뉴스 보도가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역시 공정선거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은 여러 가지 이슈가 수없이 발생됩니다. 언론은 정당 간의 정략적인 돌출성 이슈를 뒤쫓아가는 식의 보도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 의제를 발굴해서 유권자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이 알고자 하는 정책보다 각 정당 간의 경마식 보도로 유권자의 착시 현상을 유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거철의 언론 보도는 지지율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분야까지 보도함으로써 공적 매체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보도의 공정성은 확고히 보장돼야 합니다. 시청자 여론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